셀프 나를 말하다 이제 3주에 걸쳐서 저희 최강호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같이 살면서 느꼈던 또 가졌던 그런 느낌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2011년부터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계속 평창을 왔다 갔다 하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쌓았던 그런 나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현준의 사진인데 흔히 말해서 현준이는 정말로 이 술도 같이 잘 먹었고 뭐 싸움도 많이 했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가 이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런데 참 이만큼 그러니까 벗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성공인 것 같아요. 원래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도 뚱아리가 별거 아니라는 걸 느끼고 살면 진짜 세상 편한데 여러분이 옷 입고 사는 게 습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림에 벗는 게 뭐라고 목욕탕 가듯이 벗고 사진 찍으면 제일 좋은 것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만큼 벗는다는 것만도 좋은데 한 가지 참 아쉬운 거는 왜 여기를 잘랐을까? 왜 꼭 여기만을 잘랐을까? 꼭 왜 전부 그랬어야만 했을까 하는 걸 생각이 이걸 보면서 제일 아쉬움이 들었고 자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난 얘보다 더 조그마거든. 제 생각에 더 자신이 없는 거 같아요. 오빠 거 보고 싶은데. 안 봐도 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보인다는 그러니까 만든 게 보인다는 게 굉장히 참 아쉬워. 뭐라 그럴까 연출한 게 보인다는 거지. 아주 연출하려면 아주 확실하게 더 연출을 해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어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하는 척이 보여서 이 사진의 가장 큰 벗은 건 좋아하는데 그게 이 가장 큰 흠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그래도 이 사진이 제일 순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여기 있는 곳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 양현준이 다운 모습이 이게 아닐까. 나머지는 이까지 오기까지 전부 다 스스로를 그냥 누구 남의 하듯이 카메라 앞에 쓰면 이렇게 폼 잡아보고 저렇게 폼 잡아보는 어떤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일단 벗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이게 자연스럽게 벗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게 추하면 또 안 되잖아요. 뭔가 정제돼야 되어지는데 오히려 그런 정제되어지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생각해서 이럴 바에야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보다 좀 능가한 뭔가 고뇌가 어떤 있으면 더 어떨까 하는 생각. 그래도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이런 거면 해도 너무 티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는 그래도 와서 뭔가 넘어오는 과정. 그래서 쭉 이까지 오기까지가 여기 마지막에 왔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는 잘 얘기를 만든 것 같아서 좋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이것도 핸드폰으로 찍었다 그러거든.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그랬더니까 화살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왜? 핸드폰이에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 핸드폰이라는 게 어떤 혁명의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허작가라는 이 핸드폰으로 이걸 찍는 거 요새 이 셀프에 아주 미쳐 있어요. 어린애들처럼 특히 핸드폰으로 이게 가지고 노는 어떤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핸드폰이 지금 디테일이 살면 이제는 솔직히 진짜 웬만한 카메라는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절제돼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벗는다는 것 여기는 흔히 말해서 벗지 않았지만 여기 벗은 거 이상의 벗음의 얘기가 여기 다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함축시키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허 작가님 한 말씀 해보세요. 일단 정자. 제가 본의 아니게 여기 이 사진을 걸게 된 관계로 여기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진을 잘못 넘겨서요.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이게.
이 사이즈로 뽑아달라 그랬더니 이 사이즈로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랬고 요즘에 그 비가 춤을 추면서 요번에 비가 그 무슨 라송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전엔 이 사람이 춤인 것으로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그 춤이 그 사람하고 한 몸이 돼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하고 셀프 작업을 하면서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살인이고자 하는 욕심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디지털 카메라를 들면 아무래도 사진을 의식하게 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의식하지 않고 나를 먼저 의식하게 되어서 그런 과정에 지금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 사진들을 이렇게 보시면 모르지만 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진을 찍고자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느끼고자 하다가 나도 모르게 찍혀진 사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선생님은 절제됐다고 표현을 하시지만 저는 제 몸뚱아리의 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지금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게 내가 나를 들여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남의 발목이나 남의 가슴이나 남의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평을 한 적은 있었지 진작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본 적이 없어서 그 사진을 찍겠다는 그 힘을 빼고 자꾸 나를 보고자 하는 그 과정에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이거 말고도 사진이 많은데 여기 걸 수 없었던 이유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만 걸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워서.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특별한 팁을 알려드리면 스마트폰에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빛만 잘 조절하시면 이 디지털 사진보다 훨씬 좋은 표현을 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이 느끼는 감정을 가장 신속하게 빠르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서 거의 스마트폰에 셀프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셀프 타이머를 이렇게 세워두고 네. 고정하고. 예. 왜냐하면 셀프 타이머는 10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전 제목을 좀 제목 안 붙였지만 셀프 타이머 10초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 10초 동안 제가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카메라 의식을 안 하니까. 그래서 카메라가 나를 지가 찍든지 말든지 저는 그 10초 동안 내가 누린 내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 카메라 의식 안 하고 제가 제 느낌에 충실하니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물속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죽을 때도 물속에서 이렇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든 걸 이런 순간을 잊을 수 있는 게 물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짝대기 대나무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붙여서 좀 더 그 셀프 타이머를 진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좀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몸이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네. 평창 와갖고 30kg가 쪘대요. 저때 제가 속상해갖고 차도 이제 3만 킬로에 와갖고 30만 킬로가 넘었어요. 평창 와 3년 사이에. 그러니까 전부 저 때문인데 재밌는 건 이게 뭐냐면 10초 동안 쉬어놓고 운동하는 거예요. 살 뺀다고. 그러니까 이 아까 어떻게 사진 찍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열심히 이제 10초 동안 카메라 이 핸드폰 받쳐놓고 앞에서 뛰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살을 빼기 위해서 길에도 좀 더 솔직히 그렇잖아요. 발걸음도 여러분 저도 걸어봐서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걷는 것보다 내가 멋있다고 걷는 발걸음은요. 내가 걷는 발걸음이 더 나를 더 우아하게 만들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러거든요. 그냥 심심하게 그냥 이렇게 터덜터덜 하고 이렇게 그냥 걷는 것보다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장에 이렇게 걸으면서도 야 오늘 내가 멋있게 걸어봐야지 하고 멋있다는 발걸음을 해보면 내 걸음 자체도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틀면 이게 살을 뺀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쁘게 사진 찍어야지 하는 아니 근데 어떻게 걸으면 이쁠까는 생각했어요. 어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이게 좋은 건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목적 의식이 살을 뺀다는 데 더 있으니까 어떤 그걸 통해서 일거양득을 얻는 어떤 그런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셀프가 찾아가는 제가 추구하는 셀프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생활의 삶 속에서 이렇게 되어져서 아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걸 좀 더 알아가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현진이도 이렇게 걷다가 이런 보시면 아 이게 옛날 내가 원시인이라면 까지 가면 그 원시인이 되어지면 좀 더 자유스러울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몇천 년을 내려온 사람의 생각이다 보니까 팬티도 이만큼 걸쳐야만 바지도 걸쳐야만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허 작가님의 작업과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어떤 저는 이런 게 좋고 나쁘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의 감정의 교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 같고 만나서 새로운 세계를 연상시키게 하는 작용. 근데 우리가 여기 이 조태정 씨 작업을 보면 본인이 아직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무의식이라는 건요. 저는 많은 경험을 해보면 진짜 무의식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을 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천재들만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모르는 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무의식은 나의 모든 것을 작용하고 있고 나의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것만은 더 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무의식의 세계보다도 요만큼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무의식의 생각 중에 하나의 꼬투리가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실은 이 태정의 몸속에는 어떤 우리의 이런 우리 것에 대한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과 이런 게 친화되어지는 요소들이 특히 잘 이 무의식 중에 몸에 와 있어요. 특히 절을 좋아한다든가 어떤 이런 것에서 이런 식인 이 천상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제가 경험해본 이 조태정의 몸속에서는 있어요.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자연과 함께 어울려져서 이 자기에게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아주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작업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지시하지는 않아요. 네, 제가 지시해버리면 지금 하는 걸 안 해버리거든요.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때까지 가야만 하는 건데 진짜 잘 가고 있거든요. 비슷한 예로 이거 보세요. 자기 얼굴 속에 자기 그림자가 벌써 중복되어 가잖아요. 또 이것은 땅과 하늘이 만나잖아요. 벌써 무의식 중에 이렇게 뭔가의 이 교감을 하고 있는 것이 셀프 중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문에서 이런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런 글자라든가 이런 상징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는 모르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모르고 한 것이 무의식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것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저도 궁금해요, 지금. 어떠한 과정에 있는 그림.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우리 민화 같은 그림의 느낌이 나거든요. 어떤 이런 식인 형태까지 발전이 되어져서 어떤 이런 식인 얘기가 천상의 이런 하늘의 얘기 또 이런 땅의 얘기 자연의 얘기 같이 어우러지면 이것이 엄청 큰 화음에 있는 자연에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 하는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대되는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그런 의미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없는가 봐. 빨리 가보자. 근데 여기 박 교수님 거거든요. 박정진. 진짜 저는 교수님한테요. 정말 늘 미안하고 늘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건 저의 사담인데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교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떤 학생 이 평창에 한번 놀러 와서 그 학생들을 통해서 교수님 얘기를 야금야금 물어보면서 생각이 이거랑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는 박 교수라는 사람하고 내가 아는 박 교수님의 그 사진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박 교수님이 일단은 역사학자잖아요. 진짜 특히 뭐 고구려 사는 근데 저는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진짜요. 이거는 제가 이게 기대하기 때문에 주지하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뭐 흙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게 지나간 역사를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이게 답사 갔을 때마다 이렇게 뛰고 계시잖아요. 이게 저는 생각하면 이게 뛰기까지요. 3년이 걸리네, 3년이. 요만큼 오시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의 땅에 대한 보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형님 말씀 이게 거기 고인돌 많은 거기 내 알고 있거든요. 고창. 네, 고창. 그러면 지금은 여기 스스로 얘기를 하지만 이 땅 속에 있는 보물의 얘기를 언젠가는 저는 하리라고 믿어요. 이 사진이라는 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진짜 천천히지만 저는 이걸 보면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뭔지 알면요. 이게 박 교수님 고향이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고향이잖아요. 근데 이게 TV 화면이에요. 저기 미국에 있는 딸하고 이 유전자 검사하고 있는 거라고 인터넷에서 최첨단이 만나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의 손금이라는 운명이잖아요. 근데 이것과 같이 지금 이런 세계가 전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되어지는 걸 저는 기대해요. 정말로. 그래서 이 교수님을 제가 이 사진이 저한테 굉장히 추억이 있거든요. 이 사진을 찍던 날 발표하지는 않으시는 참 내놓지는 않으신데 이 털 숭숭 난 그 밑에 하체 사진을 쭉 찍은 거 있었어요. 그 인터넷에 올려보세요. 야 이제 됐다. 응? 이러실 줄 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제가 기분 좋은 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 사진으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변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서서히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몸이 좀 안 좋으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진도 열심히 하면 몸도 금방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뛰는 것도 뭐 다 지금 아는 사람은 알지 몰라도 왼발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왼발에 안 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발자국 사진도 같이 넣었으면 했거든요. 네. 그 발. 제가 그걸 미처 인정 못했어요. 그 발하고 네. 요 뛰는 네. 거 하고 이제 그거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뭐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단순하잖아요. 보면 그냥 가족 사진이 있고 집 사진이 있고 지금 현재 뛰는 사진이 있고 뭐 그냥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워낙 그냥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아니요, 형태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아이덴티티가 있다니까요, 전부 다. 선생님보다는 사모님 말씀 한번 들어보는 게 어때요? 어떠신지. 저 손이 제 손이 아니라 제 손이에요. 아버님. 전 교수님 손인지 알았는데 아니구나. 지난번에 사진이 2개 있었잖아요. 네. 하나는 이제 저하고 큰딸 사진이고 저거는 이제 다른 그러셨구나. 손이죠. 어떠세요? 보시고 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으시는 예, 교수님이 아무튼 사진에 빠져서 예. 이렇게 즐겁게 예. 지내는 것만 바라봐도 제가 행복해요. 뭔가 좋아하는 게 진심으로 좋아하고 몰입하는 게 사진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저는 이 사진이 참 좋은데. 네,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고차원적인 건 잘 몰라요. 아니, 저도 고차원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언젠가는 저도 제일 꿈이 지금 고민이 거의 땅에 대한 흙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전문가가 교수님인데 하여간 전 그런 우리나라 땅속의 보물에 대한 얘기를 언젠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해요. 선생님이 제가 이제 출근 시간이 조금 멀어졌어요.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였는데 그 시간에 출퇴근 시간 한번 찍어봐라. 그래서 저는 워낙 긴 시간이고 이래서 그냥 이렇게 놀듯이 정말 크게 의미를 두고 찍진 않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또 제 사진만 나온 걸 이렇게 골라내실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셀프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출근하면 사람들이 막 발자국 이렇게 막 되게 바삐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 있고 제가 있고 그래서
제 걸음걸음을 찍고 또 아니면 전철 안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 제 모습을 그냥 찍은 겁니다. 저도 뭐 심오한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아니, 심오한 것은 스스로가 있는 거고 행동은 이 스스로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실은 저 이 사진 때문에 평창 못 내려가고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어제 이게 여기에 이제 걸려있던 것이 이거 말고 딴 것이었는데 차를 타고 영동고속도로를 딱 그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허 작가님이 저한테 교수님답지 않게 그러면 됩니까? 응? 뭔가 마무리는 제대로 잘 해야죠. 그래서 영동 이 강릉 쪽으로 가는 걸 인천 쪽으로 돌아서 서초로 다시 나와서 전화를 후배한테 열심히 걸어서 야 지금 그 현상 되냐 하고 있냐 해서 현상소 가서 밤새도록 현상해서 또 짝집 가서 뵙겠어 아침에 이거 해다가 걸어놓고 또 걸어놓고 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거 뒤에도 첫날인데 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있습니다만 실은 오늘은 이 올해 이승기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이런 것들은 핸드폰 사진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게 저는 핸드폰이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꼭 사진이라는 것으로 뭔가 잘 찍고 못 찍고를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나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진이라는 건 장난감이에요. 어른이 가지고 노는 가장 고급 장난감이거든요. 장난감은 뭐 시간을 빨리 보내는 방법이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사진을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요? 근데 지루한 그 출퇴근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출퇴근길을 이렇게 뭔가 카메라를 들고 찍으면 시간 빨리 가잖아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큰 의미를 담기보다 우리 실생활 속에서 그러다가 내 모습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하고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 발걸음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뭔가 그런 거. 이거는 우리가 숙제로 낸 은행하는 거예요. 은행 필요한 사람 얘기하세요. 제가 은행 붙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은행나무가 큰 게 있었어요. 제가 따로 열명에 올해는 줄 시간이 없어 아직 못 주네요. 뭐 그렇듯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어떤 것, 일상의 시간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핸드폰이라는 것이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어떤 시기에서 큰 혁명의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 가능성을 신장아 씨가 또 자기 걸음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느낌 있고 모두 있거든요. 좋아요. 요거는 닮았어요. 요거보다 그러니까 여기쯤 와서 요거는 가리고. 그러니까 거기 더 닮았어. 맞아. 툭돌이. 아, 그렇네. 닮았어 정말. 그대로네. 이게 100일이고 이게 돌이고요. 그러니까 볼 때가 더 닮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봐. 그래도 내 사진을 놓고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이거 전에 처음에 제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건데 일단은 뭐 셀프라는 주제를 가지면 일단은 뭐 이게 저희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쭉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나이 들면 어떤 모습이 될 거라 기대하는 모습도 있을 거고 또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애 했으면 지금과 다른 상황이 됐을 거라는 어떤 후회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사실은 그게 어쩌면 여기 나오는 뭐 이런 이미지라든가 원고지나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초등학교 아마 중학교 때 그림 만들었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 부분은 어렸을 때 이제 내가 어떻게 미래의 나를 바라봤다는 그런 관점이고요. 요거는 반대로 이제 현재 제가 옛날 거를 바라보는 그런 의미였던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차이점들 그런 것들을 느끼다가 좀 사진이 어둡게 나오겠는데 어떤 자신의 한계 같은 걸 느낀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뭐 담배의 어떤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느끼다가 사실은 좀 결론이 좀 빠져있긴 한데 뭐 여기 내용들은 제가 이제 현재 시점에 제가 어떤 관련된 일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요거는 제 이제 일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요거는 그 외에 여기가 이제 평창에 그 선생님 그 계신 요 학교 다수리 학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과 관련된 내용 혹은 그 외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현재 살아가면서 뭐 어떤 제가 어떤 던진다는 의미가 제 스스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고자 했던 그런 의지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이고요. 그래도 제대로 되는 것들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요 부분까지는 뭐 제가 현재 가면서 제가 이제 어떤 제 의지대로 뭔가 이제 만들어 나갔던 그런 표현인데 마지막 부분에 좀 결론적인 건 좀 빠져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의미로 사진들을 담아본 겁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죠. 굉장히 좀 재미있고요. 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사진의 결론이 빠져 그렇다 그러는데 여기는 이 사진이 벌써 결론을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쌓아놓은 돌탑을 쌓고 그걸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어주는 어떤 이 화면 하나가 벌써 이 전체의 결론의 얘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평창을 와고 한 1년 됐는데 사진도 찍어오지도 않고요. 또 뭐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떻게 허 작가님이 꼬셔갖고 셀프전을 냈는데 전 이걸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가능성이 있다. 이게 대박이네. 처음 제가 본 작업이에요, 이게. 아, 근데 야, 이런 정도로 자기의 무의식을 끌어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에게 때 굉장히 아주 진짜 존경스러워요. 특히 이런 그 젓가락으로 집어내는 이 사진을 뚝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 허작각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이제 뭔가. 근데 저는 그래요. 저도 아직까지도 그 누군가로부터 흉내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작업하면서도요. 흉내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누구로부터의 흉내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냄새일까? 얼마나 거기에 내 냄새가 담겨 있을까 하는 그것이 한 작가로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흉내 낸다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송의주는 제가 또 다르게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번 전시가 선생님과 인연이 있어서 셀프전이 거기 보니까 홍대에서 처음 한 거고 저는 한 5번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계속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기분이 좋고요.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이제 2가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 좀 들리죠? 이게 그 저희가 제일 그러니까 원래 좋아했던 그 어떤 어머님의 뱃속에서 나는 아이가 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고향에서 제가 이제 셀프를 찍어본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 뱃속이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 크기가 지금이지만 뭐 그런 상상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했고요. 이건 제가 지금 자우남 전시를 하면서 한 거의 7, 8개월 그 자연에 묻힌 건데 그래서 이번에 제 나름대로는 나에게 나는 없다 이런 제목을 나름대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나에게 나가 없다는 것은 곧 나는 있다 하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다 있다고만 하는데 없다고 이야기를 놓으려고 하면서 놓지 못한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보여주고 싶었고요.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나가서 사진에는 사진이 없다. 뭐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고 이번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양수영 선생님은 늘 열심히 잘 하지만 제가 항상 조금씩 나쁜 게 있어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관념적이기도 하고 엄청난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진실성이 가미될까? 저는 늘 이 양수영의 사진을 보면서 늘 내 스스로가 이 자문자 이건 나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흔히 말해서 자연 속에서 한 6, 7개월을 이렇게 비를 맞으며 버텨온 곳 속에서 나 모습이라고 치면 거긴 이게 태아라는 어머님의 뱃속이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결국은 이게 만나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지금 얘기했듯이 불교적인 철학이 가운데서 내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없다. 어떤 이게 관념적인 것이 어떻게 납득되게끔 딱 보면서 와닿을 수 있을까 하는 것. 이런 거리감이 언젠간 좁혀지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간에 이 뭐라 그럴까 저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더 가야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게 태아 소리라는 것을 듣고 제가 지금도 의심스러워요. 뭔가 이게 그 뭐죠? 테이프 삐걱삐걱 돌아가는 소리 같아서 이게 뱃속의 소리가 진짜 이런 소리일까 의심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진짜로 대단한 친구예요. 이 고집도 세고 자기 얼굴이 이 얼굴이 나왔다고 이것도 빼라고 그럴 정도로. 가운데 거 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내가 빼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뭔가 항상 이렇게 이 자기의 어떤 근원적인 것, 어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이 보면 여성적인 어떤 그 근원성에 대한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 친구가요. 어떤 뭘 깃들여도 이렇게 찍어가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분의 사진은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게 다 이게 생생한 꽃이 아니고 다 죽은 꽃이에요. 죽을 꽃? 예,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의식을 치르는 거고 얼음에 얼려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예전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녹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 사진을 찍으면서 스스로를 막 달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남들이 아는 걸 싫어해요. 그렇지 본인이 없어서 걸려있는 것이 있었으면 한 장만 남았을지도 몰라요. 다 빼다 뭐지 뭐 저녁에. 난리가 났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 뭔가 어떤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열심히 다가가고 있는 것이어서 굉장히 기대되는 친구인데 언제가 그게 빵 터지는가가 문제입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 전시한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가 다 끝났는데요. 근데 하여간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게 이제 셀프라는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이 사진을 저도 평생 뭐 정말 사진 찍어 왔습니다만 셀프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가지고 놀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내가 나를 가지고 논다는 것은 굉장히 내가 심심하지 않아져요. 내가 나를 가지고 놀 줄 알아지면 세상 사는 게 재밌어지거든요. 어떤 그런 그 내가 나를 놀이 삼아 또 그것이 그 친구가 놀이하는 친구가 카메라라는 것이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조촐하게 추운데 또 설 밑이라 바쁘실 건데 와주셔서 고맙고 저 스스로 이렇게 자축하는 거죠. 그래서 잔을 들고 건배로 일단 하는데 그래서 좋다 건배 3번 하는데 후렴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셀프가 좋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